네, 지금부터 7-1 파이썬 예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인지와 f스트링입니다. 자, 레인지 4-1-1 이라는 것은 4부터 -1까지 -1의 간격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4, 3, 2, 1, 0까지가 되겠죠. 그 4 -1을 한 값이 5이기 때문에 총 5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출력을 보면은 일단 먼저 4가 i에 들어가고 그 i라는 게 f 스트링을 통해서 여기 변수처럼 스트링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반복 변수 4가 출력이 될 것이고 다음 포문은 3, 2, 1, 0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 리버스트라는 함수는 뒤에 있는 이터레이션은 뒤집는 역할을 합니다. 레인지 5라는 걸 하면 원래 0, 1, 2, 3, 4지만 얘를 뒤집게 되면은 4, 3, 2, 1, 0이 됩니다. 실제 출력되는 것을 보시면 4가 i로 먼저 들어가고 현재 반복 변수 4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3, 2, 1, 0을 차례대로 대입을 해버리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역순으로 포문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레인지 4든지 반복할 개수만큼 -1 4부터 마이너스 몇 가지, 그 다음에 -1의 간격으로 이렇게 뒤집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그 레인지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반대로 뒤집는 방법, 레인지를 뒤집거나 아니면 반대로 세기 시작하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버스트 함수를 사용해서 리스트를 뒤집는 건데 이거는 위에 이거 레인지랑 똑같죠. 뭐 레인지에서 0부터 4까지인 거랑 1부터 5까지인 거의 차이만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리스트에서 어떠한 값을 모두 삭제시키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리스트 테스트에 1212라는 그 인티저가 담겨가 있고 밸류는 2입니다. 2라는 값을 이 리스트에서 전부 삭제해야겠다는 뜻인데요. 밸류가 이 리스트 안에 있으면 이 실행할 문장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없을 때까지 반복하겠다는 뜻이죠. 자, 없을 때까지 리무브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어지겠죠. 이라는 값이 리스트에서. 그렇네요. 실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순서대로 한번 보면은 먼저 2가 리스트 112에 있기 때문에 실행이 돼서 리무브 첫 번째 값이 삭제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돌겠죠. 다시 한번 조건을 체크합니다. 2가 112에 있는지 있습니다. 그럼 돌겠죠. 그럼 2가 없어져서 11이 남게 되고 그 다음에 2가 11에 있는지 해서 봤을 때 2가 11에 없기 때문에 while이 종료가 되고 프린트가 실행이 돼서 111 이렇게 리스트에서 2가 삭제되는 것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딕셔너리인데요. 딕셔너리에서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4가 네 번째 값을 뜻하게 보이긴 하지만 실제 이것은 키를 인덱싱하는 것이고 그 값은 밸류가 돼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스트링 같은 경우도 인덱싱을 해서 네 번째니까 0, 1, 2, 3, 4에 A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리스트도 많이 하셨죠. 이거는 이제 리스트 인덱싱은 뭐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enumerate 함수인데 이것은 이제 포문에서 그냥 리스트 자체를 이렇게 넣었을 때의 어떠한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편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리스트의 인덱스까지도 합해서 반환해버리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방법을 쓰면은 example 리스트가 A, B, C가 있고 i는 0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포문을 돌리면은 아이템에 A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i가 0이었기 때문에 0번째 요소는 A, 그 다음에는 i가 1이 추가가 돼서 첫 번째 요소는 B, 두 번째 요소는 C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enumerate는 이제 이 인덱스와 값, 밸류를 한꺼번에 묶어서 리스트화한다는 것, 리스트화하거나 튜플화하거나 딕셔너리화하거나 어쨌든 그렇게 묶어서 제공을 한다는 것인데요. 일단 다음 고전적인 방법은 f스트링을 이용한 방법, f스트링이 아니라 이제 그 레인지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레인지는 이제 그 여기서는 3은 이제 이
example 리스트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 요소는 밸류 값은 이제 인덱싱으로 하죠. 원래 밸류 값을 포문의 파라미터에 넣었다가 이제는 인덱스를 파라미터에 넣고 밸류는 인덱싱을 해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고,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일반화시켜서 여기는 3을 이제 우리가 A, B, C, D, E 했을 때도 3을 하고 쓸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랭스를 활용해서 이 리스트의 길이만큼 반복을 하도록 만들어주면 더 일반화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enumerate 함수인데요. enumerate 함수는 아까 말했듯이 이 리스트의 인덱싱을 같이 하는 묶어주는 뭐 그런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걸 그냥 이렇게만 해버리면은 enumerate 오브젝트라고만 주소값이 뜨게 되므로 이거를 이제 리스트나 딕셔너리, 튜플 이런 걸로 묶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 이렇게 리스트와 enumerate 함수를 조합해서 출력을 하면은 A, B, C가 0A, 1B, 2C로 인덱스, 밸류의 튜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 값을 바깥에는 이제 리스트로 묶여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리스트로 묶었기 때문이고, 이걸 딕셔너리로 묶으면 딕셔너리의 키가 인덱스가 되고 밸류가 A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포문과 결합을 하면은 enumerato를 더 잘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포문 뒤에는 어떠한 이터레이션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꼭 리스트화 안 하고 enumerate만 써도 포문으로 가능하다는 것. 그러면 이제 여기 i에는 인덱스가 들어가고 p읍에는 이제 밸류가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 f스트링을 찍어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레인지 써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파라미터 두 개를 써가지고 하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습니다. 딱 집이랑 비슷한 거. 네, 집이랑 비슷하죠. 집하고 이제 레인지랑 그쵸. 그냥 원래 쓰던 리스트를 튜플로. 쓰면은, 자 다시 하면 집하고 레인지 렌스 어떤 리스트를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컴마하고 리스트 이렇게 쓰는 거를 이제 enumerate 하나로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enumerate의 꼴로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쓰면은 먼저 일단 리스트 i니까 i에는 이 튜플이 먼저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타입 i를 찍으면 당연히 튜플로 뜹니다. 이건 뭐 쉬운 예제이고요. 그냥 참고용 그 정도 예. 하시면. 그 enumerate가 튜플 값으로 반환을 한다는 것을 네, 그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enumerate도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튜플로 뜨겠죠. 리스트하고 괄호 enumerate하고 그다음에 안에다 이거 넣으면 뭐 그런 식으로 출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다음 키 리스트 만들기. 이거는 일단 example 딕셔너리에 키 A 하고 밸류가 A, B, B, C, C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키라는 딕셔너리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은 네. 이제 딕셔너리의 모든 키 값이 반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딕셔너리의 메소드 키라는 거는 딕셔너리 키스라는 객체를 생성합니다. 자, 다음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로 묶어서 사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리스트 꼴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키와 마찬가지로 밸류도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제 밸류스를 이렇게 찍어버리면 이번엔 밸류 값만 뜨겠죠. 그래. 딕트 밸류스란 객체가 생성이 그죠. 예, 이것도 이제 딕트 밸류스라는 객체가 있는 것이고 실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리스트로 묶던지 튜플로 해야 그래야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리스트로 하면 이렇게 출력이 예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이템스는 이 두 개를 묶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템스는 이렇게 딕셔너리 아이템스라는 객체로 라는 자료형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보면은 이렇게 이뉴머레이터와 비슷하게 처음에 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밸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튜플로 묶인 것으로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포문에서 사용을 해보면은 처음에는 그러면 첫 번째 튜플이 키였으니까 키가 키로 들어가고 밸류가 밸류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f스트링을 이용해서 출력을 하면은
딕셔너리 키 A는 A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따로 설명하신 방법으로 애초에 이 example 딕셔너리의 키값만 받아서 키값과 인덱싱을 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는 점. 하지만 뭔가 보기에는 파라미터 두 개를 써서 하는 게 훨씬 깔끔해 보인다는 것. 네, 한 번에. 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다이얼이라고 하는 뭐 디렉토리의 줄임말입니다. 이렇게 디렉토리를 찍어 보면은 이 딕셔너리였죠. example 딕셔너리는 딕셔너리 자료형이었으니까 이 딕셔너리 안에 있는 그 메소드와 변수들이 쭉 뜨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아까 썼던 아이템수도 보이고, 그 다음에 저번 영상에서 설명했던 딕셔너리 팝 키값을 지우는, 키값과 밸류를 지우는 그 메소드도 보이고, 밸류스도 보이고, 예, 다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렉토리를 찍으면 어떤 함수를 사용할지 대강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리스트도 찍어보면은 우리가 사용했던 리스트 메서드들이 보일 것입니다. append, clear, copy, count, extend, index 등등 엄청나게 이거 다 저번에 다뤘죠. 그러네요. 딱 그 순서대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위에 있는 거는 클래스인가요? 이거 언더바 2개 있는 거. 이 언더바 두 개 있는 거는 이제 언더바 두 개가 붙는다 하면은 파이썬에서 다르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건 배우지 않았지만은 이것도 어떠한 이제 메소드로서 사용이 되는데 이렇게 다이얼 같은 경우도 여기 이렇게 있고, 디렉토리가 어딘지 이제 표현해주는 그러한 메소드인 것 같고, 포맷도 있고, init 이건 이제 뭐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파이썬도 클래스라는 이제 객체 지향 할 수 있는 이제 문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다시 배우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선생님께서 디렉토리도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셨고 클래스도 설명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그냥 우리가 썼던 메소드들이 있는 것만 확인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아리엘님이 제공해주신 자료형에 대하여라는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걸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 타입은 인트, 플롯, 불리언, 그다음에 스트링 등등이 있고, 자료형은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셋이 있습니다. 먼저 그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은 리스트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과 이렇게 대괄호를 통해 대괄호 안에 밸류를 넣는 방법으로 선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튜플은 튜플 함수와 밸류를 안에 넣는 방법, 딕셔너리는 딕셔너리 함수 안에 키값과 밸류를 넣는 방법으로 정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셋은 중괄호 안에 밸류와 밸류를 넣는 방법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인데요. 인덱스와 중복값과 수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된 게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도 있고 중복값도 있고 수정도 됩니다. 그러나 튜플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와 중복값은 있지만 수정이 안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 수정이 안 된다는 점만 빼면은 나머지 것은 이제 리스트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딕셔너리는 인덱스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복값도 없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팝과 이제 딕셔너리 새로운 키는 새로운 밸류를 하면은 새로운 키가 생성이 딕셔너리의 새로운 키와 밸류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수정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셋 같은 경우에는 그 순서가 없는 자료형이기 때문에 인덱스가 없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중복값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셋 같은 경우에도 딕셔너리와 같이 업데이트가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셋 자료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은 아까 말했듯이 셋 함수 안에 이렇게 리스트를 넣는 방법으로 정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셋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출력하게 되면은 넣었던 순서와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했듯이 셋의 인덱스가 없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정렬이 된 상태로 출력이 되었지만 사실 셋에서 정렬하는 기능은 없고 그냥 무작위인데 값이 좀 작을 때는 이렇게 정렬이 돼서 나온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복잡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셋에는 인덱스가 없다, 즉 순서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S1이라는 셋 자료형이 있고, 그 다음에
1, 2, 3, 4, 5, 6, 6을 이제 셋으로 만들어 주면은 셋을 만들어서 S2에 저장을 해서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S2를 이렇게 프린트를 해보면은 말했던 것처럼 중복이 없어지고 정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정렬은 성질은 아니고 그냥 순서가 없어진다 라고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3는 이렇게 4, 5, 6, 7, 8, 9, 10, 10으로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그 set 메소드 업데이트를 통해서 1, 2를 추가시키게 되면은 이것이 이런 식으로 순서가 없도록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4에다가 이렇게 스트링을 넣는다고 하면은 그 S4가 그래야 스트링을 넣고 X와 A라는 스트링을 또 다시 추가를 시켜준 다음에 출력을 시켜버리면 A, B, C, D, X로 정렬된 형태로 보이게 되지만, 이것은 정렬되는 셋의 성질이 아니라, 셋은 정렬되는 성질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순서가 없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A, C, B, D가 먼저 들어갔지만 A가 먼저 뜨는, 어쨌든 이런 순서가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셋이 아까 집합의 자료형이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그 성질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 기호를 쓰면은 이제 교집합을 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셋 S2와 S3가 아까 1, 3, 4, 5, 6, 6이었고 3는 4, 5, 6, 7, 8, 9, 10, 12였는데 이것을 교집합을 시키면 1, 4, 5, 6이 되는 것을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터섹션은 인터섹션과 이제 교집합인데 기호가 아니라 그 셋 메소드를 사용했다는 점. 그래서 사실 이 S2와 S3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죠, 교집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합집합입니다. 합집합은 이제 리스트 두 개를 중복값을 없애서 합친다는 의미, 즉 진짜 합집합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이것은 유니온이라는 셋 메소드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차집합은 이렇게 빼기를 통해서 쉽게 구해낼 수가 있고, 그 대신 이때는 순서가 중요하게 됩니다. 네, 이 순서가 중요하죠. 이제 S2 이렇게 뺄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빼주는 수가 뒤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add라는 메소드인데요. 간단하게 그냥 1, 2, 3, 4, 5, 6, 6이었던 SE가 1, 2, 3, 4, 5, 6, 6이었는데 이것이 중복이 제거되어서 1, 2, 3, 4, 5, 6이 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add 7이 되어서 1, 2, 3, 4, 5, 6, 7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업데이트는 S2에 이 안에 있는 이 리스트를 합쳐주는 것입니다. 1, 2, 3, 4, 5, 6, 6이었는데 6이 중복이 제거가 되고 7, 8, 9, 10만 이렇게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고, 리무브는 말 그대로 그냥 7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문자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를 활용한 예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튜던츠라는 리스트죠. 딕셔너리가 총 6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각각의 딕셔너리에는 네임, 코리안, 매스, 잉글리시, 사이언스라는 이름과 과목과 점수의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의 이름과 그 각 학생들이 받은 점수의 총점, 그리고 그 점수의 평균을 구하는 예시를 보면은, 먼저 각각의 딕셔너리를 스튜던츠라는 매개 변수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 스튜던츠의 코리안 점수, 국어 점수, 수학 점수, 영어 점수, 과학 점수를 모두 합쳐서 스코어 썸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럼 이게 총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평균은 스코어 썸을 4로 나눈 것입니다. 과목 개수가 4개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것을 프린트할 때에는 먼저 스튜던트 네임으로 그 학생의 이름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스코어 썸으로 총점을 출력한 그 다음에 스코어 에버리지로 평균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 출력된 것을 보시면 이름과 총점 평균이 먼저 출력이 되는데, 이것은 탭으로 구분을 하여서 이렇게 앞부분이 잘 정렬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이름과 총점 평균을 출력을 할 때도 탭으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맨 앞이 잘 맞도록 한 것입니다.
네, 이제 07-1번 파이썬 예제가 모두 완료가 됐고 이제 08번 함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힘내서 빨리 파이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